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재벌 총수의 딸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직후 남편의 끔찍한 음모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기 위해 다시 의식불명인 척 연기를 시작했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새하얀 병실에 저 서연은 통나무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심장만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이 내연녀와 속삭이는 대화와 유산 계획을 엿들은 후 저는 그 끔찍한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보살펴주던 그 남자의 손에 밀려 이 지경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을 겁니다. 반드시 눈을 떠서 그가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입원한 지 7일째 되던 날 서울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걸음걸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의 지훈 씨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펜과 작은 수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 말이 들리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봐. 긍정이면 한 번, 부정이면 2번 할 수 있겠어?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에 집중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움직였습니다. 그의 가쁘고 벅찬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10년이라는 시간, 수많은 오해와 아픔 끝에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봐 준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 씨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 제 곁을 조용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제 건강 수치와 희망에 대해 그리고 제 몸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막 떠난 직후 민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만나기로 했어. 만약 내 아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대리인으로서 서류에 서명할 권리가 있어. 미리 준비해둬.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다 듣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제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미숙 간호사님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오다 민준을 보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서류 뭉치를 가방에 숨기며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떠난 후 미숙 간호사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했어요. 환자 남편이 아내 상태는 안 묻고 보험금 얘기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제가 지켜볼 테니 걱정 마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지훈 씨가 왔을 때 미숙 간호사님은 그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보험회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10억 원에 대해 묻더니 사고 직전에 5억 원짜리 상품을 추가로 가입했다고 하더군요. 불안해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훈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지만 일단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잘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돈과 권력 때문에 살인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지훈 씨는 오랫동안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 말이 들리면 한 번만 움직여봐. 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저는 힘겹게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내쉬며 눈을 빛냈습니다. 좋아, 우리가 증거를 찾을 거야.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회복하는 거야. 내가 도울게. 저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평생 저에게 정직함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강 회장님을 위해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일어나 저 배신자의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강 회장님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앉으셨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힘을 내렴. 아빠는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흠칫하셨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보구나. 저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많이 좋아졌어. 오늘 반사신경이 훨씬 뚜렷해. 약속할게. 머지않아 손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제 마음속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동료가 있고 증인이 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숨을 쉬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만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삑삑 소리는 마치 곧 시작될 전투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 서연은 여전히 차가운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부터 병문안 올 때마다 민준이 내쉬던 익숙한 한숨까지 저는 모든 것을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등장은 남편의 위로가 아닌 위험의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복도에 노란 불빛이 들어와 그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마치 사업 이야기를 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야, 걱정 마. 며칠만 더 있으면 돼. 의사도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더군. 이 기계가 삑삑거리는 건 그냥 시간만 끄는 거야. 서류 처리가 끝나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유라의 날카롭고 조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어. 오빠, 서둘러줘.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지긋지긋해.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자연스러워야지. 서연이가 사라져야 모든 게 완벽해져. 날 믿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이제는 병상 옆에 서서 내연녀와 편하게 살기 위해 제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 위선적인 얼굴에 따귀를 날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베개 위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떠나자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심박수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 생존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잔인한 자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반드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곁에 앉아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눈빛은 밝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어제 미숙 간호사님께
민준이 보험회사와 통화한 얘기를 들었어. 네가 다 들었을 거라 생각해. 네 협조가 필요해. 정말 의식이 있다면 신호를 보내줘.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살짝 떨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믿었어. 네가 여기 있다는 거, 싸우고 있다는 거. 두려워하지 마. 우리 차근차근 해나가자. 그는 펜과 종이를 꺼내 우리의 암호를 적었습니다. 한 번은 긍정, 두 번은 부정. 그날부터 그는 매일 간단한 질문으로 제 반사신경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저는 2번 움직였습니다. 내 말 들려. 한 번. 질문 하나하나, 대답 하나하나가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어주는 작은 다리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강 회장님은 여전히 낡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더 희끗해졌으며 눈은 퀭했습니다. 그는 제 곁에 앉아 오랫동안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넌 아빠의 자랑이야. 강해져야 한다. 아빠는 네가 깨어날 거라고 믿어.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떨림.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방금 움직인 것 같은데 맞니? 그는 서둘러 간호사를 불렀지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저는 이미 기력이 다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지훈 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애썼다는 거 알아. 아주 빨리 좋아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곧 회복할 거야.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해야 해. 민준이 절대 알게 해선 안 돼. 알겠지. 저는 손가락을 한 번 떨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 오지 않는 것이 확실한 오후 시간마다 지훈 씨는 몇 시간씩 끈기 있게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제 팔다리를 주무르고 관절을 풀어주며 마치 멀쩡한 사람에게 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허황된 약속 대신 오늘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돼.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아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심박수를 보고 알아채고는 즉시 멈춰 제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견뎌야 해. 이 방법만이 근육이 퇴화하는 걸 막을 수 있어. 그의 눈에는 결심과 안타까움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제게 미완의 사랑을 빚진 사람으로서 제 목까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복도에서 미숙 간호사님이 다른 간호사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편, 아내 걱정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 온통 보험이랑 서류 얘기뿐이야. 뭔가 이상해.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요. 저런 재벌 집안일에 엮여서 좋을 거 없어요. 하지만 정말 저렇게 젊은 분이 누워있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깝네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낯선 사람들이지만 불의를 알아챌 만큼 선량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 씨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해볼 거야. 내 말이 들리면 오른손에 집중해봐. 내가 손을 만지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오므리려고 노력해봐. 그는 제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했고 온몸이 긴장하며 전류 같은 것이 팔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 손가락이 살짝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됐어. 네가 해냈어. 그는 밖에서 누가 들을까봐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첫걸음을 뗀 거야. 이대로라면 곧 정말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거야. 날 믿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강렬한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아오고 있었고 민준과 유라가 그들의 더러운 계획을 이루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들렀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피곤한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숙였을 때 저는 그의 속삭임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서연아, 날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 가줘. 더 이상 버티지 마. 그래야 나도 편해지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심장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마음속에 맹렬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서 그가 죗값을 치르는 날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병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언젠가 눈을 뜨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다 알고 있다고. 사고가 난 지 열흘째 저 서연의 몸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지만 제 영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날 밤처럼 절망하지도 어둠 앞에서 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숨쉬는 법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첫사랑이었고 이제는 헌신적인 의사가 된 지훈 씨, 경험 많고 마음 따뜻한 미숙 간호사님, 그리고 딸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는 아버지 강 회장님까지 바로 이 사람들이 저를 이 세상에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 씨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는 낡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강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제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치 제게 불씨를 불어넣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더 중요한 걸 시도해 볼 거야. 암호에 익숙해졌다면 팔에 힘을 모아서 손목을 살짝 들어 올려봐.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아. 난 알 수 있어.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고 심장이 전쟁터에 북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마치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듯 상상했습니다. 제 손목이 떨리더니 아주 미세하게 육안으로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즉시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됐어. 네가 해냈어. 서연아.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모든 감정은 그저 촉촉해진 눈가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제게 그 순간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마침내 작은 빗줄기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금방 감정을 억누르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비밀로 해야 해. 민준이 알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든 맞거나 널 해치려 들 거야. 너도 알지? 저는 손가락을 한 번 떨었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알아요. 점심때 미숙 간호사님이 침대 시트를 갈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씨, 남편분이 정말 이상해요. 어제 지나가다들은 이 보험금에 대해 통화하던데 상대방한테 새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제 말이 들리면 신호라도 한번 줘보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살짝 떨었습니다. 미숙 간호사님은 입을 벌렸다가 이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군요. 걱정 마세요. 지훈 선생님과 협력해서 우리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제 심장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저는 진정한 동료를 얻었습니다. 오후에는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는 지친 기색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제 곁에 앉아 마치 모든 힘을 전해주려는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아빠는 네가 듣고 있다는 걸 안다. 의사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아빠는 믿어. 포기하면 안 된다. 알겠니? 저는 평소보다 더 힘껏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자세히 보시더니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불렀지만
그들은 아마 자연적인 반사작용일 겁니다. 회장님이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돌아보셨습니다. 아니야, 난 내 딸을 믿어. 아빠 말 들었지. 그렇지. 저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떨었고 아버지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성애가 가장 신성한 끈이며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민준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곧장 들어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습니다. 서연아, 그거 알아. 네가 일찍 가면 모두가 편해질 거야. 나도 이렇게 힘들게 간호할 필요 없고 그냥 편히 잠들어. 그게 모두에게 좋은 거야. 저는 분노의 심장이 마구 뛰었고 모니터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모니터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기계 또 고장 났나 보네. 얼마 못 버티겠군. 그는 일어나 마치 헌신적인 남편처럼 제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입에서 나온 악독한 말들을 똑똑히 들었고 제 심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내 뜻대로 죽어주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수치를 확인하고 모니터를 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서연아, 어젯밤에 격한 반응을 보였구나. 네, 심박수를 읽었어. 걱정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그는 따뜻한 손을 제 손 위에 올려놓았고 그의 단호한 눈빛은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살짝 손가락을 떨어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훈련은 더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그 다음엔 손목, 그리고 눈.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힘을 내서 내가 세는 박자에 맞춰 눈을 깜빡여봐. 저는 온 힘을 쏟았습니다. 눈꺼풀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마침내 한번 살짝 깜빡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고 그의 눈은 빛으로 촉촉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네가 정말로 돌아오고 있어. 훈련이 끝날 때마다 저는 기진맥진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믿음이 밝게 타올랐습니다. 회복의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게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아버지와 지훈 씨, 그리고 미숙 간호사님께 모든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민준과 유라가 그들의 계획을 쉽게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서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병실의 어둠 속에서 삑삑 소리가 갑자기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조롭고 영혼 없는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전투를 준비하는 심장의 힘찬 북소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날 당신은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 서연은 희망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듯 무거웠지만 손가락과 눈꺼풀이 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어두운 방에 비친 첫 번째 빗줄기와도 같았습니다. 아침, 지훈 씨는 여느 때처럼 일찍 왔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매일 기록한 글씨가 빽빽한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가까이 의자를 당겨 앉아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거야. 잘 들어. 동의하면 눈을 한 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 깜빡이는 거야. 이게 우리의 비밀 언어가 될 거야. 저는 온 힘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마침내 한 번 깜빡일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살짝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마치 보물을 찾은 아이처럼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아주 좋아. 이제부터 너와 나는 눈으로 대화하는 거야. 우리는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저는 2번 깜빡였습니다. 나를 믿어. 저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짧은 몇 분이었지만 저는 정말로 말을 하고 누군가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 현실에서
그리운 목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미숙 간호사님이 링거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가 제 얼굴 가까이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네요. 서연 씨, 정말 의식이 돌아왔군요. 지훈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훈 씨는 펜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 선생님, 이건 목숨이 걸린 비밀입니다. 민준 씨가 알게 되면 서연 씨가 위험해져요. 꼭 비밀로 해주세요. 미숙 간호사님은 한숨을 쉬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당신 편이에요. 그 남편 정상이 아니라는 거 진작에 알았어요. 아내 걱정하는 사람은 저렇지 않죠. 보험금만 노리는 걸 보니 속이 시커먼 사람이에요.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뜻으로 눈을 힘껏 한 번 깜빡였습니다. 미숙 간호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연 씨. 그날 오후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강 회장님은 여전히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넌 아빠의 유일한 피부치야. 아빠는 네가 아빠를 버리고 갈 거라고 믿지 않아. 아주 작은 신호라도 좋으니 아빠에게 보여다오. 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아버지는 멈칫하셨고 그의 늙은 손이 떨렸습니다. 너 정말 아빠 말을 듣고 있는 거니? 저는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제 손 위로 뜨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지훈 씨를 돌아보며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듣고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있다고요. 지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다른 사람, 특히 민준 씨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눈빛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바로 그날 밤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짙은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많이 힘들지? 네가 가면 내가 모든 걸 잘 처리할게. 사람들이 널 아름답게 기억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계속 버티면 너도 힘들고 나도 편치 않아. 심장이 마구 뛰었고 모니터의 심박수가 빨라졌습니다. 저는 이 배신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건 오직 눈을 계속 깜빡이며 메시지를 보내려는 시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끼에 먼지를 털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야 해. 네가 못 깨어나면 내가 널 대신해서 결정하게 될 거야. 너도 이해하지? 그는 씁쓸하게 웃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제 마음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만이 남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지자 미숙 간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랑 유언장이랑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힘내셔야 해요. 서연 씨, 빨리 회복해서 스스로를 구해야 해요.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미숙 간호사님은 제 이마에 손을 얹었고 그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간호사 생활 20년 하면서 이렇게 악랄한 일은 처음 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와 지훈 선생님이 당신 편에 서 있을게요. 다음 날 지훈 씨는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눈을 연속으로 3번 깜빡여봐. 만약 성공하면 그건 긴급 신호가 될 거야.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걸 나에게 알리는 신호지. 저는 온 힘을 다해 집중했고 눈을 빠르게 3번 깜빡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수첩에 긴급 신호 3번이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저는 그 신호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지훈 씨가 물었을 때 나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연속으로 3번 깜빡였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에 대한 얘기지? 저는 1번 깜빡였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음모가 있는 거고, 1번. 다른 사람도 연관되어 있어. 1번. 유라라는 여자. 다시 1번. 지훈 씨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알겠어. 걱정 마. 내가 증거를 수집할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 복도에 불이 꺼졌을 때 저는 누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깨어나서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배신자에게 어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삑삑.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제게는 더 이상 단조로운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재촉하는 북소리였고 제가 돌아올 날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제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할 그날에 다 알고 있어. 넌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날 아침 옅은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병실 바닥에 긴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 서연은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을 숙여 악독한 말을 내뱉던 민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지훈 씨에게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서툰 눈빛의 언어로라도 말입니다. 지훈 씨가 여느 때처럼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익숙한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앉아 제 눈과 마주칠 수 있도록 몸을 숙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사고 당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볼게. 기억나는 게 있으면 신호로 말해줘. 내가 하나하나 기록할게.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눈을 1번 깜빡였습니다. 좋아. 그날 직접 운전했어? 저는 1번 깜빡였습니다. 길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 저는 2번 깜빡였습니다. 충돌 전에 차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 저는 1번 깜빡였습니다. 지훈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냈어. 저는 온 힘을 다해 연속으로 3번 긴급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는 즉시 알아채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손을 썼다는 거야, 민준이. 저는 1번 깜빡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고 그의 눈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에 적었습니다. 차에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음. 민준의 소행일 가능성 높음.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날의 CCTV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할게. 만약 사실이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대신해서 진실을 찾아줄게. 제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마워요 라고 말하듯 눈을 1번 깜빡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 간호사님이 링거를 갈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살피는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남편분이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며칠만 더 있으면 서류 처리가 끝나고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제 짐작이 맞았어요. 이 일은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는 1번 깜빡였습니다. 미숙 간호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됐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 편에 설 거고 하나하나 다 지켜볼 거예요. 그녀는 제 눈가를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강 회장님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고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 나도 민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몰래 사람을 붙여 조사하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널 지켜줄게. 저는 눈을 한 번 깜빡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넌 내 피부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다. 바로 그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헌신적인 남편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자 그의 표정은 완전히 변해 차가운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마, 서연아. 이렇게 사는 건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야. 내일 내가 위임장에 서명할 거야. 재산도 누군가는 관리해야지. 편히 쉬어. 널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제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연속으로 3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심박수 모니터를 흘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계가 또 고장났네. 그리고는 태연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저 배신자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야간 근무를 확인하러 다시 들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 내 회복 속도를 더 높여야겠어. 내일은 아주 작은 신음소리라도 좋으니 소리를 내는 연습을 시작하자. 노력해야 해. 알겠지? 저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입을 열어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목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을 뱉어내려고 노력해봐. 아주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 저는 온몸에 힘을 주었고 목구멍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희미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즉시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해냈어. 한 번만 더, 서연아. 저는 노력했습니다. 소리는 약했지만 전보다 더 뚜렷했습니다. 지훈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네가 돌아오고 있어. 약속할게. 머지않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억울함이 마침내 터져나올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듣기만 하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부부의 연을 저버린 배신자의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제 마음 속에서 맹세가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당신은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나는 당신이 죗값을 치르는 걸 보기 위해 살 거야. 그날 아침 얇은 커튼 너머로 햇살이 병실을 비추며 차가운 흰 벽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 서연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 지훈 씨와의 훈련 후 저는 희미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생명의 신호이자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늘따라 유난히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의료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수첩을 펼친 뒤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짧은 단어를 발음하는 연습을 해볼 거야. 똑똑히 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숨을 뱉어서 소리를 만드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저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손바닥이 긴장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아빠나 오빠라고 불러봐. 한 음절이라도 괜찮아. 네가 침묵을 깼다는 증거가 될 거야. 저는 온 힘을 다했고 목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숨소리처럼 모호했지만 분명 형태가 있는 소리였습니다. 지훈 씨는 순간 멈칫하더니 그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서연아, 방금 아 소리를 냈어. 한 번만 더 해봐. 저는 온몸에 힘을 주어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희미했지만 온전했습니다. 아빠. 지훈 씨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아빠라고 불렀어. 네가 해냈어, 서연아. 네가 정말로 돌아오고 있어. 저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언젠가 숨을 뱉는 법부터 한 글자를 말하는 법까지 다시 배워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배신, 이 고통이 바로 제가 운명에 맞서 싸울 힘이 되었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긴장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점차 몇 개의 단편적인 음을 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지훈 씨가 제 손을 꽉 잡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날이 오면 네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말하게 될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은 믿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준이 들어섰고 그의 뒤에는 유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교활함이 반짝였습니다. 유라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는 척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문병 왔어요. 푹 쉬셔야 해요. 그럼 다 괜찮아질 거예요. 민주는 제 침대 옆에 서서 이불을 살짝 쓰다듬으며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서연아, 많이 힘들었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면 그냥 편안히 가. 내가 모든 걸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할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분노로 심장이 터져버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유라는 제 옆에 서서 고개를 기울여 제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는 그냥 편하게 누워만 있어요. 머지않아 언니가 남긴 모든 건 내 것이 될 테니까. 제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일어나 저 뻔뻔한 여자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약했고 저는 그저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 씨가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외부인 접촉은 제한되니 두 분은 나가서 환자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민주는 지훈 씨를 힐끗 보며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 나는 남편이야.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지훈 씨는 대답 대신 제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핑계를 대며 기계를 점검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유라가 민준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떠나며 방 안에 짙은 향수 냄새를 남겼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눈빛으로 지훈 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알아채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 내가 방금 그들의 태도를 전부 기록해뒀어. 그 무심함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거야. 저는 한번 깜빡였고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복수하고 싶다면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일찍 찾아오셨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 침대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감격에 차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의사 선생님께 네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들었다. 정말이니? 저는 온 힘을 다해 천천히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목이 메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내 딸, 아빠는 믿었어. 네가 돌아올 거라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그는 지훈 씨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선생, 내 딸을 부탁하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복시켜주게. 바깥 일은 내가 다 처리하겠네.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세 사람, 아버지와 저, 그리고 지훈 씨의 눈에는
모두 같은 불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서, 일어서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와 지훈 씨만 남았을 때 그는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경찰 쪽에 아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어. 그날 사고에 정말 민준의 손이 닿았다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힘껏 한번 깜빡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앞길은 험난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편에 서주셨고 지훈 씨는 굳건하고 헌신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기나긴 침묵 끝에 첫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뚜렷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유라, 기다려. 내가 온전한 목소리를 내는 날이 바로 당신들 가면 이 벗겨지는 날이 될 거야. 그날 밤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옅은 노란 불빛이 반짝이는 타일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돌봐주시던 나이든 미숙 간호사님은 여느 때처럼 퇴근 전 각 병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신중한 성격이었고 오랜 경력 덕에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밤 그녀는 모든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한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병실 맞은편 당직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미숙 간호사님은 민준이 벽에 등을 대고 서서 귀에 바짝 전화기를 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고요한 밤중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확실해야 해. 그 여자가 깨어나게 둬선 안 돼.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자네는 약속대로만 처리하면 돼. 며칠만 더 있으면 서류 처리가 끝날 거야. 미숙 간호사님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약간 짜증 섞인 투로 계속되었습니다. 걱정 마. 장인어른은 아무것도 몰라. 의사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방법이 있어.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해. 실패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미숙 간호사님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끔찍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불행한 며느리인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모습. 그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는 바로 자기 남편의 손에 의해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화가 끝나자 민주는 조끼를 바로잡고 복도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미숙 간호사님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지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지훈 씨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그는 미숙 간호사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황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숙 선생님.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서연 씨 남편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분명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어요. 서연 씨가 절대 깨어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지훈 씨는 손에 쥔 펜을 꽉 잡았고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확실한가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서류 처리가 곧 끝날 거고 상대방에게 돈을 주겠다고도 했어요. 제가 이 일을 20년 하면서 오늘 밤처럼 소름 끼친 적은 없었어요. 지훈 씨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서연이가 신호를 보낸 게 맞았어. 이 사고는 조작된 거야.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 미숙 간호사님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또 손을 쓸까봐 무서워요. 지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경찰 쪽 친구에게 수사를 도와달라고 하겠지만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연 씨를 보호해야 해요. 민준이 서연 씨가 깨어나고 있다는 걸 절대 모르게 해야 합니다. 미숙 간호사님은 굳은 결심이 서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쉽지 않은 싸움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양심이 모른 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지훈 씨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어젯밤 중요한 일이 있었어. 미숙 선생님이 민준의 통화를 들었어. 그가 네가 깨어나길 원치 않으며 재산 서류를 처리 중이라고 인정했대. 네가 의심했던 것이 이제 초기 증거를 확보한 셈이야.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한 번 깜빡였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모든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걱정 마. 나와 내 아버지가 이 부분은 맡을게. 네가 할 일은 하루빨리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야. 저는 약하게 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인 강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저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더니 지훈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지훈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미숙 간호사님이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자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떨었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믿고 딸을 맡겼는데 그렇게 악독할 수가. 저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몸을 숙여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마라. 아빠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끝까지 파헤치도록 사람을 시킬 거다. 지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민준이 증거를 없앨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서연 씨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서연 씨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겁니다. 강 회장님은 생각에 잠기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조용히 사람을 붙여 감시하겠네. 지훈 선생, 서연이를 잘 부탁하네. 내 딸은 내 목숨과도 같아. 그날 오후 복도가 한산해졌을 때 미숙 간호사님이 다시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남편분 동태를 하나하나 살필게요. 저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가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고마워요. 미숙 간호사님은 깜짝 놀라더니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제 곁에는 지훈 씨가, 아버지가, 그리고 미숙 간호사님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이긴 싸움에서 중요한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수 모니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강철 같은 맹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나는 깨어날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쳐 들어왔을 때 저 서연은 불안감과 결의에 찬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미숙 간호사님으로부터 민준의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폭로하기 위해 빨리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훈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철과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차분함 대신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어젯밤 경찰 쪽 절친한 친구에게 연락했어. 사고가 났던 도로의 CCTV를 다시 확인해 주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감시해 달라고도 부탁했어. 하지만 넌 정말 침착해야 해. 그가 네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절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저는 그를 바라보며 젖은 눈으로 동의의 뜻으로 한 번 깜빡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마침내 정의를 향한 길이 뚜렷한 흔적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훈 씨는 서류철을 열어 병원 외부 CCTV에서 찍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제 차 옆에 서 있는 희미한 사람의 형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은 민준과 비슷했습니다. 지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아직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단서야. 그의 통화 시간과 이 사진이 일치한다면 근거가 생길 거야. 서연아,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해. 저는 입술을 살짝 열어 작은 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끊겼지만 분명 단어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순간 멈칫하더니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믿음이 빛났습니다. 잘했어. 며칠만 더 지나면 온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그날의 훈련은 긴장감 넘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끈기 있게 호흡 조절법과 성대 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튀어나오는 소리 하나하나에 저는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가 삶을 되찾기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거짓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유라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다정한 걱정꾼 역할을 하는 듯했지만 저는 이미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더러운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보더니 지훈 씨를 향해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전원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훈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주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준 씨,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병원을 옮기면 합병증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민준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한숨을 쉬는 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내가 건강해지길 바라죠. 하지만 만에 하나 아내가 잘못된다면 장례 절차를 위해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겁니다. 이해하시죠? 미리 대비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소리칠 수 있었다면 당신은 내가 죽어서 재산을 독차지하기만을 바라고 있잖아.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목은 약했고 그저 의미 없는 몇 마디의 쉰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몸을 살짝 숙여 다정하게 제 이불을 고쳐주는 척했지만 그녀의 입은 제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언니는 푹 쉬기나 해요. 그냥 그렇게 누워있으면 모든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분노가 저를 지치게 하지 않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아 저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분, 나가주십시오. 환자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민준과 유라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지훈 씨는 몸을 숙여 제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날이 바로 그들이 대가를 치르는 날이 될 거야. 그날 오후 아버지 강 회장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민준 그놈을 몰래 감시하라고 사람을 붙였다. 그놈이 허점을 보이기만 하면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정의를 위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 힘을 내거라. 저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그는 멈칫했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제 앙상한 손에 얼굴을 파묻고 속삭였습니다. 내 딸이 돌아왔구나. 단 한마디만으로도 아빠는 온 세상의 희망을 본 것 같아.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서류 절차를 서두르고 있었고 저는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매일 매 시간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민준, 준비해. 나는 조용히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살아서 목소리를 낼 거야. 이번에 두려움에 떨어야 할 사람은 바로 너야. 그날 아침 병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복도에서 민준이 병원 직원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급했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남편이고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제가 전원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시간만 끌고 비용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적이 치료가 아니라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시설이 열악한 의료기관, 제가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지훈 씨가 긴장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병원에 널 강제로 전원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 내가 막았지만 윗선에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우리가 그보다 빨라야 해. 저는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고 저는 힘겹게 쉰 소리를 냈습니다. 안 가. 지훈 씨는 멈칫했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떨었습니다. 방금 안 가라고 말했어. 서연아, 네가 말했어. 됐어.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훈련 끝에 마침내 저는 짧은 단어를 소리내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목소리이자 굴복하지 않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 강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제가 힘겹게 소리내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서연아, 방금 네가 말한 거니? 다시 한번 해보렴. 아빠가 듣고 있다. 저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목은 타는 듯 아팠고 입술은 떨렸지만 천천히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강 회장님은 목이 메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는 제 앙상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아빠는 알고 있었어. 네가 돌아올 거라고. 이제 그 짐승 같은 놈이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다. 그 순간 지훈 씨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전환점이야, 서연아. 이제 넌 더 이상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날 오후 민주는 유라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침대 옆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전원 서류야. 별말 없으면 동의하는 걸로 알겠어. 내가 다 처리할게.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눈에는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목에 힘을 주어 단호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안 가.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멈칫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유라도 너무 놀라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방금 아내분께서 안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환자가 의식이 뚜렷하고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밝혔는데 강제로 전원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시던 강 회장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민준을 쏘아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똑똑히 들었나? 내 딸이 안 간다고 했다. 더 이상 수작 부릴 생각 마라. 오늘부터 내가 직접 감독할 테니 내 놈이 함부로 날뛰게 두지 않겠다. 민주는 당황하여 얼굴색이 변했지만 금세 거짓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십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아내를 걱정해서. 서연이가 말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만 의사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전히 회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지훈 씨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꾸준히 훈련하면 목소리도 점차 회복될 겁니다. 아내분 입에서 직접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주는 순간 움찔했고 그의 시선은 재빨리 저를 향했다가 서류 뭉치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접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가 애써 숨기려 했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준과 유라가 떠난 후 저는 자부심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사용해 저항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에 미숙 간호사님이 조용히 묽은 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 전 믿어요. 당신은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고마워요라고도 말할 수 있군요. 그럼 모든 진실을 말할 날도 머지않았네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수 모니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가라고 말했고 아빠를 불렀으며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제가 어둠에서 걸어 나올 다리를 놓는 첫 번째 벽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거짓된 가면을 부수는 망치가 될 거야.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 그날 아침 병실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안 가라고 똑똑히 말한 이후 병원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기적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생긴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유라에게는 진실을 감추려는 음모가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종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가슴을 들썩이며 메마른 입술로 새로운 소리를 내보려 애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제가 내뱉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제 자신의 노력이자 배신자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과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자. 가장 간단한 단어들로 연습시켜줄게. 네가 온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면 아주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거야.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 씨는 옆에 녹음기를 놓고 격려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 따라 해봐. 나 안 가. 저는 숨을 모았고 목구멍이 떨리며 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 안, 가. 소리는 끊겼지만 분명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멈칫하더니 즉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방금 온전한 문장을 말했어. 확신해. 며칠만 더 지나면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제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긴 밤, 수많은 굴욕적인 침묵 끝에 마침내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새 장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저는 아빠, 가지마, 안 돼 같은 짧은 문장들을 더 시도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복도에서는 민준과 유라가 낮은 목소리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초조해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봤지? 언니가 말하기 시작했어.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우린 끝장이야. 민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생각 중이야. 더 서둘러야 해. 서연이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면 그동안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돼 병원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서류에 서명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나머지 일을 마무리하라고 해야 할지도 몰라. 유라는 떨었습니다. 설마 또 손을 쓰려는 거야. 난 무서워. 들키면 어떡해? 민주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안 무서운 줄 알아? 하지만 확실히 처리하지 않으면 이 모든 재산과 사업이 날아간다고.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방법이 있어. 그들은 미숙 간호사님이 우연히 지나가다 그 대화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조용히 자리를 떠나 지훈 씨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 강 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는 손을 잡고 눈을 빛냈습니다. 그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아빠는 알고 있었어. 넌 포기하지 않았어. 모든 게 곧 끝날 거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민준. 믿지 마. 그는 깜짝 놀랐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는 이제 그놈을 믿지 않는다.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으니 모든 게 곧 밝혀질 거다. 그날 밤 지훈 씨는 퇴근 전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내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경찰 친구에게 전달할 거야. 네가 온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면 그건 네가 정신이 온전하고 증인 자격이 충분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네가 바로 모든 것을 폭로할 열쇠야. 저는 힘겹게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게. 지훈 씨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난 널 믿어. 내일을 준비해. 민준이 무모한 짓을 할지도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고요한 병실 안에서 저는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수 모니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주해야 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 기다려. 내일 나는 내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때 당신의 진짜 얼굴은 모두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거야. 그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창밖의 빛은 잿빛이어서 무거운 하루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저서연은 침대에 누워 가슴속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훈련 끝에 제 목소리는 이제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은 여전히 타는 듯 아팠지만 저는 민준에게 맞설 가장 중요한 무기, 바로 제 자신의 목소리를 손에 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 씨가 이른 아침부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들고 제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어젯밤 미숙 선생님이 민준과 유라가 또 손을 쓰자고 의논하는 걸 들었다고 해. 조심해야 해. 내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경찰 친구에게 보냈어. 그들도 곧 움직일 거야. 하지만 오늘 그가 더 무모해질지도 몰라. 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앙상한 손이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나 노력할게. 지훈 씨는 굳은 결심이 서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가 가까워질 무렵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넥타이를 대충 매고 있었고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눈빛이 불안정했습니다. 유라는 무거운 표정으로 뒤따랐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서류는 다 준비했어. 서명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그곳에서는 훨씬 더 잘 돌봐줄 거야. 다 널 위해서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는 미래가 바로 그와 내연녀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조용한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어디도 안 가. 유라는 멈칫했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도 움찔했지만 금세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애쓰지 마. 네가 착각했나 보네. 지금 약해서 헛소리하는 걸 누가 믿겠어.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노력했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한 글자가 뚜렷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날 해쳤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라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는 얼굴색이 변했고 그의 눈에는 사나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제게 몸을 숙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누가 널 해쳐? 증거 있어. 지훈 씨가 즉시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환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니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속 위협하면 즉시 기록하겠습니다. 민주는 멈칫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눈빛은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습니다. 유라는 창백해져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그냥 돌아가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님이 낯선 두 남자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걸음걸이에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님은 저를 보더니 민준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이제 변명은 끝났다. 오늘부터 나는 정식으로 경찰 수사를 요청한다. 내 모든 행위는 끝까지 조사될 것이다. 낯선 두 남자가 앞으로 나와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신고서와 초기 증거를 접수했습니다. 환자 강서연 씨가 일부 언어 능력을 회복했으므로 바로 여기서 진술을 받겠습니다. 민주는 창백해져서 더듬거렸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내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가 온 힘을 다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끊겼습니다. 바로 당신이 날 해쳤어. 방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복도에서 달려들어온 미숙 간호사님이 똑바로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그가 서연 씨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라는 겁에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민주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부인하려 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펼치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민준 씨,
협조해 주시죠. 저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은 타는 듯 아팠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수많은 침묵의 날들, 수많은 고통과 억울함 끝에 마침내 저는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몸을 숙였고 그의 눈빛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아, 네가 해냈어. 이제 아무도 내 입을 막을 수 없어. 저는 입술을 떨며 미소 지었고 마음속에서 확신의 찬한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게임은 끝났어, 민준. 바로 내가 널 빗속으로 끌어낼 거야. 그날 병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이 날 해쳤어라고 외친 후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이 즉시 개입했고 아버지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떨면서도 억지로 침착한 척했습니다. 유라는 의자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차가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심장이 세차게 뛰고 목이 타는 듯 아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사용해 진실을 가리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펼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환자의 진술을 기록하겠습니다. 아직 건강이 약하시지만 서연 씨의 모든 말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 씨,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제가 의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고 메마른 목구멍으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그날 제 차에 누가 손을 댔어요. 경찰관은 인내심을 갖고 들으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뒤에 서 있던 미숙 간호사님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서연 씨를 절대 깨어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 간호사님의 진술을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침착한 척했습니다. 오해십니다. 아내가 중병을 앓고 있어서 제가 너무 걱정한 나머지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누구나 말실수는 하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몇 마디 말로 저를 의심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과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맞아요. 민준 씨는 그냥 걱정했을 뿐이에요. 경찰은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병원 출입 CCTV와 교통 CCTV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민준 씨가 사고 전후에 주고받은 모든 통화 기록을 확인할 것입니다. 거짓이 있다면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민준은 얼굴색이 변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는 모든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맹렬하게 반격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서류 절차를 위해 떠나자 민주는 즉시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아, 네가 깨어나서 기쁘지만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약한 환자의 헛소리일 뿐이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걸.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은 타는 듯 아팠지만 여전히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전부 말할 거야. 그는 움찔했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두고 보지.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가 분노에 차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위협해 경찰이 개입했다는 걸 잊지 마라. 내 종말은 멀지 않았다. 민주는 씁쓸하게 웃고는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와 차가운 뒷모습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지훈 씨는 링거를 조절하며 제 곁에 앉아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계속 목소리 훈련을 해야 해. 한 문장 이상이 필요해. 그가 부인할 틈이 없도록 자세히 이야기할 힘이 있어야 해.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은 아팠지만 저는 끈기 있게 한 글자씩 연습했습니다. 저는 매 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일 민준이 또 다른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익숙한 형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와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빨리 마무리해야 해. 같은 몇 단어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약한 목소리는 몇 마디 쉰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손으로 쳐서 소리를 냈습니다. 즉시 지훈 씨가 벌떡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달려나가 문을 열었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소독약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미간을 찌푸리고 돌아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오늘부터 야간 근무자를 배치해서 지키게 할게. 그가 함부로 손 쓸 수 없을 거야. 저는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아직 길다는 것을, 민준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목소리가 있었고 아버지와 지훈 씨, 그리고 미숙 간호사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운명이 나를 죽게 내버려뒀다면 나는 다시 입을 열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하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줬으니 나는 그 기회를 사용해 정의를 되찾을 거야. 민준, 당신이 진실 앞에 무릎 꿇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칠 때 저 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바로 곁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며칠 사이에 훨씬 늙어 보이셨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굳건한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경찰이 더 자세한 진술을 받으러 다시 올 거다. 힘을 내거라. 말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말해.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문장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반드시 털어놓아 민준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 씨가 작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격려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리 같이 연습하자. 그날 일을 짧은 문장으로 다시 이야기해봐. 내가 준비를 위해 녹음할게. 저는 힘겹게 목이 맨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날 나는 차를 몰았어. 길은 평소와 같았는데 차가 심하게 흔들렸어. 길가에 사람, 그림자를 봤고 그 후에 정신을 잃었어. 지훈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 서연아, 정말 많이 나아졌어. 시간만 조금 더 있으면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고 겉모습은 말끔했지만 눈빛은 어둡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옆에는 짙은 화장을 했지만 입술을 떨고 있는 유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경찰이 경고했을 텐데.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 가방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저는 서연이 남편이고 제가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일은 그냥 사고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일이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 회장님은 종이 가방을 보더니 차갑게 옆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돈다발이 쏟아져 나와 타일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내리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팔아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 딸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고 이제 와서 나를 매수하려 들어? 당장 꺼져. 민주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지만 금세 저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날 이해해줘.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만일을 대비해서야. 그냥 푹 쉬어. 헛소리하지 말고 네가 조용히 있으면 평생 널 돌봐주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그를 쳐다보며 온 힘을 다해 쉰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부 말할 거야. 뒤에 있던 유라가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언니, 다시 생각해봐요. 여자가 뭘 그렇게 싸우려고 해요. 그냥 남자한테 기대서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언니가 이러면 모두가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은 타는 듯 아팠지만 저는 여전히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힘든 건 당신들 때문이야. 아버지가 의자 팔걸이를 세게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여기서 꺼져. 한 번만 더 발을 들여놓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다. 민주는 이를 갈았고 그의 눈에는 증오가 서렸습니다. 그는 유라를 끌고 나갔지만 떠나기 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두고 보시죠. 제가 이 모든 걸 쉽게 이룰 줄 아십니까?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 씨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성을 잃기 시작했군요. 곧 덫에 걸릴 징조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녹음기를 놓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사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끊겨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전부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혼자 갔어요. 차는 괜찮았는데 커브길에서 갑자기 바퀴가 미끄러졌어요. 차 옆에 웅크린 사람. 갑자기 그림자를 받고 그 후에 핸들이 굳어서 통제할 수 없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민준의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절대 깨어나게 두면 안 되라고 말했어요. 뒤에 서 있던 미숙 간호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술입니다. CCTV 자료와 통화 목록과 대조하겠습니다. 강인하게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 씨.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꽉 잡았고 지훈 씨는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긴 길을 걸어왔어.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정의는 내 편이 될 거야.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지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가 반격하고 증인을 매수하려 들고 심지어 다시 한번 저를 해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게는 목소리가 있었고 아버지와 지훈 씨 그리고 미숙 간호사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맹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당신이 발버둥 칠수록 당신의 본색은 더 뚜렷하게 드러날 뿐이야.
당신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날은 마침내 오고야 말았습니다. 조용했던 병실이 경찰, 아버지, 지훈 씨, 미숙 간호사님이 모두 모이면서 북적거렸습니다. 저 서연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경찰관이 서류철을 펼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 CCTV 확인 결과. 사고 발생 시각의 한 남성이 서연 씨의 자동차 바퀴 근처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조 결과 체형과 걸음걸이는 민준 씨와 일치합니다. 또한 통화 기록상 사고 전후로 민준 씨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와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민준 씨의 요구에 따라 브레이크를 조작해 미끄러짐을 유발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숙 간호사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서연 씨가 회복 기간 중 녹음한 음성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날 해쳤어라는 문장은 증인 미숙 씨의 진술과 함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유라는 눈가가 퀭한 채 입술을 떨며 뒤따랐습니다. 그는 모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일어나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당신이 아내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죠. 민준은 창백해져서 더듬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아내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딸이 강하지 않았다면 너 때문에 조용히 죽었을 거다. 감히 여기서 부인해? 민주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제가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고 한 단어 한 단어가 힘들게 터져나왔지만 방 안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날 해쳤어. 용서 못해.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목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한 목소리였지만 그동안 쌓여온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가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민주는 유라를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입 닥쳐. 네가 입 열면 우리 둘 다 죽어. 경찰이 즉시 다가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주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후회하게 될 거야. 전부 조작이야. 나는 억울해.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얼굴을 감싸고 울며 진술을 위해 끌려갔고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저주 섞인 고함은 긴 복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고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해냈다. 내 딸 정말 강하구나.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일 겪지 않아도 된다. 지훈 씨가 곁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이겼어, 서연아. 내 목소리가 너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혀냈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미숙 간호사님도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연약한 여성도 악에 맞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가장 힘든 날들에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저 정말 꿋꿋하게 살아갈게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구름을 뚫고 방안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기나긴 침묵의 날들이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해를 입은 채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존자였고 승리자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맹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갈 것이고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입을 맑게 두지 않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 여우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의 동정을 받던 한 여성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강인함이 팔다리의 힘이 아니라 의지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는 한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교활한 계략을 꾸미는 자들은 한동안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빛과 같아서 가리려 할수록 터져나올 때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민준과 유라는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양심과 인과응보라는 마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경 속에서 빛나는 마음들도 보았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두 팔을 벌려 딸을 지켜준 서연 씨의 아버지. 그녀를 믿고 기나긴 어둠의 밤을 함께 걸어준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지훈 씨. 그리고 평범하지만 용감했던 증인 미숙 간호사님. 이들은 선한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 서연 씨처럼 약해지고 절망하고 무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 한 인생은 항상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한마디의 목소리로 끝을 맺습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폭로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기에 충분했던 한마디의 목소리.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올바름과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용기만 있다면 빛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